자, 오늘 기후 북클럽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MC이자 도심 속 패티캣,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책의 저자세요. 반려동물 축제 섭외 영순이 MC라고도 하시네요. 고영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반려동물 전문 MC? 네. 이게 어떤 거지 해요. 그걸로 더 맞아요.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이게 굉장히 쑥스러운데 이제 영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굉장히 쑥스러운데 우선 제가 그 인사드리기 전에 제 오전에 앞타임에 이제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왔는데 미세먼지랑 이게 먼지 때문에 기침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에 관련된 라디오 나오다 보니 이게 좀 연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반려동물 전문 MC는요, 반려인하고 반려견이 함께하는 축제나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이런 곳에서 소통을 하는 전문 진행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국 지자체라든지 반려인구가 1,500만을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전문적인 소통을 하는 진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행사나 축제에서 네. 전문적인 진행자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맞아요. 여기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장에 국님이 네. 와, 고영두 펑키님 나오시는군요. 기대됩니다. 네. 동물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분 응원해요 하셨는데 펑키가 이거 예명이신가요? 별명이신가요? 맞아요. MC 펑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 이름이 펑키였습니다. 진짜요? 이런 인연이. 그러게요. 예. 네. 그 얼마 전에 네. 책 이제 지금 출간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도심 속 패티캣, 네.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 이 책은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됐을까요? 우선 오늘 이제 인쇄소 들어갔고요. 네. 네. 오늘 인쇄소 들어갔고 제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항상 주변에 강아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전달이 돼야 되겠다. 네, 그게 뭐 축제일 수도 있고 행사일 수도 있고 일반 보호자에게도일 수도 있고 등등등 너무나도 정보들이 난무하다 보니 조금 더 올바른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책을 좀 쑥스럽지만 네, 쓰게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반려동물 유치원을 운영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올바른 정보 전달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반려동물 문화 현장, 그러니까 교육 현장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앞전에 우리 또 DJ님께서 성남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성남시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또 성남시 반려동물 연합회라는 거를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 개개인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이 되면 그게 곧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10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화 공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부터 시작된 게 이제 유치원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반려동물 유치원이 있구나 하고 네. 몰랐다가 지금 아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네. 반려동물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치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면 보호를 맞아요. 뭔가를 가르치는 건가요? 일반 사람 유치원이라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네. 반려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축제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모토는 뭐냐면요. 잘 차려진 현장에 반려인분들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저희 유치원에 우선 아이를 등원을 시키려면 일단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보호자들이 저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여기서 아이라 함은 반려견. 강아지. 맞아요. 반려견. 네. 네네. 제가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네. 반려견, 네. 예. 그 학부모 상담부터 먼저 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강아지 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강아지랑 함께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4인 가족이
교육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면 강아지는 헷갈려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통일된 교육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성향과 기질을 저희가 또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구나 하고 좀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네. 근데 그 아까 좀 전에 이 방송 하시기 전에 네. 어떤 행사장에 다녀오셨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침할 맞아요. 수도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반려견들도 반려동물도 네. 이런 뭐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너무 많이 봤죠.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봐서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아이들이 산책을 할 때 특히나 꽃가루나라든지 어떤 기후 변화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을 때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옷 같은 거를 입지를 않고 네. 그냥 맨 상태로 나가잖아요. 근데 나갔다 들어와서 대부분의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발만 많이 씻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옷에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오물들이 묻어서 그게 곧 집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경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강아지들에게는 활동적인 범위들이 제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활동적인 부분이 제약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반려생활에 큰 어려움이죠. 네,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요. 강아지에게. 네. 강아지에게.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셔서 강아지를 키우는 아이들. 헷갈리면서 들었는데 네, 네, 강아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강아지입니다. 고영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들은 모두 강아지를 얘기하는 맞아요. 겁니다. 그 궁금한 게 네. 강아지들한테 막 신발도 신기고 드레스도 입히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 그럼 혹시 마스크도 씌우나요? 미세먼지 심한 날? 마스크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잘 하지는 않는 게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 강아지들이 다니면서 미세먼지나 꽃가루나 황사나 호흡을 하니까 똑같이 코로 들어갈 텐데 맞아요. 그게 강아지 건강에는 네. 큰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다르게 강아지는 코로 호흡하는 양이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보통 이제 강아지가 사람 후각에 20, 30배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들이마시는 게 큰 친구들도 있어서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지라든지 강아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영향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이 공기는 더 맑겠지만 그렇죠. 또 강아지들이 산책하려면 빗길을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이 산책하기에 좋은 날이나 좋은 시간대나 이런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한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도 실외 배변을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친구들은 강아지. 네. 예. 실외 배변을 하는 친구들은 꼭 나가야지만 대소변을 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하. 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실내 배변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많이 됐을 때는 이제 집안에서 산책을 나가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집안에서 보호자랑 소통을 더 많이 하는 놀이들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기후 환경이 어려울 땐 강아지들도 바깥에 못 나가고 맞아요. 실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근데 고영두 작가님은 여기 또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네. 올라와 있습니다. 강지원 님이 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유익하네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문 MC까지 네. 하시고 유치원도 만들고 책도 쓰시고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활동가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기후 활동 그 활동가 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뭐 기후에도 당연히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비건인 친구들도 있고 네, 등등등 네. 이런 친구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면서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 강아지들이 정말 놓여진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인 거죠. 개농장이라든지 번식장이라든지 투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야기만 듣다가 이게 도저히 눈으로 볼 용기는 나지 않아서 피하기만 하다가 이거는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개농장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 다녀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가해를 눌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큰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다녀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MC를 막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배우고 다니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냥 스피커 하나 들고 무작정 사람 많은 곳에 가갖고 유기견 개선인식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강아지들이 놓여진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유기견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가 않고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고 막 등등 막 이런 거 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고영두 선생님 같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존경스러운 게 다른 것보다 기존에 없던 직업이잖아요. 그걸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네. 직업을 관심사에 따라서 무언가를 실천하시다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잠깐 여담이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0여 년 정도 됐죠.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반려동물 전문 MC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막 다 놀렸어요. 뭐라고? 개 MC라고. 주변에서 막 개 MC라고 놀리기도 하고 네. 왜 저한테 막 뭐 손가락질을 하기도 야 너 그거 뭐 하냐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어떤 이 시장에서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자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면 연락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객전도가 돼서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펑키 네. MC. 네. 네. 그 개농장에서 네. 아까 충격적이었다 하셨는데요. 네. 충격적이었다고 하셨는데 뭐 그 잔혹했던 상황을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개농장이라는 게 번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강아지 분양하기 전에. 개 번식장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개농장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개고기 네, 인 건데. 식용견이라고 네. 하면서 키우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동물 법안이 통과돼서 네. 대한민국도 이제 종식이 27년도 이후로 종식이 될 거고요. 네. 그 개농장은 이제 아이들 키로수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다 남긴 잔반들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들을 네.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어떤 정말 강아지가 살아갈 수 없는 강아지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요새 뭐 닭도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네. 개 같은 경우는 더 뭐 좀 완전히 양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키우니까 개 농장이 더 열악했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일단 그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뭐 악취라고 표현.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요. 빨아도 이게 냄새가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 뭐 아이들 사체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개들이 막 옆에 네. 죽어 있고 그 네. 옆에서 살고 이런다는 죽을 거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아하. 네, 그곳은.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곳들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번식장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투견장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네. 처해진 정말 밑바닥 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맞아요. 네, 정말 식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식용견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개를 정말 비위생적이고 네. 그 잔혹한 상황 속에서 키운다는 거죠. 네, 고영두 작가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99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저희 보니까 3859님 새싹 문자로 항상 유익한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5868님도 새싹 문자로 오늘 하루도 화이팅. 0000님 점점 더워지는 지구를 식혀줍시다. 그리고 항상 쌀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1247님 계속 도전 중인데 쌀밥에 김치가 최고입니다 하셨는데요. 아까 3부에서 기후리포트에서 노광준 PD님이 강조하셨죠. 지금까지는 1, 2부 퀴즈에서만 쌀을 드렸는데 3부 아리백 3법
저희가 입법 캠페인을 시작하는데요.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쌀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쌀 도전 계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고영두 선생님 나오시니까 강아지에 대한 질문들 많은데 이따가 이어가 볼게요. 3963님, 매일은 못 듣지만 오늘은 휴무라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8006님, 6317님 다들 새싹 문자 주셨고요. 자, 기후 북클럽 이어가 볼게요. 반려동물 전문 MC 도심 속 패티캣,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의 저자 고영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죠.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1만이 넘습니다. 유기동물은 공고 이후에 보호자를 찾지 못하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사지 말고 땡땡 하세요. 이때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입양, 2번 파양. 네, 작가님 정답은? 네, 정답은 입양 1번입니다. 네, 1번 입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부에서 개 농장 얘기를 하다가요. 상황이 심각하다 하는 네.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거 너무 심각한 얘기를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 하고 그냥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기형이 되는 상황도 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네, 실제로 제 책에도 쓰긴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내고 있는 곳이 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뜬장. 네, 뜬장을 왜 하냐면 아이들 대소변을 밑으로 바로 빼게 해서 청소하기 쉽게끔 하려고 뜬장이라는 곳에 아이들이 지내는데요. 그 뜬장은 가로 세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평한 땅이 아닌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발이 점점 더 멀어질 거고, 그러니까 벌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새끼 때부터 그곳에 지낸 아이들은 어떤 발가락에 대한 기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형체가 변하는 기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형인 아이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청소를 쉽게 하려고 네. 바닥에 이렇게 틈이 벌어진 곳에서 네. 넓게 벌어진 곳에 맞아요. 강아지들이 있게 하니까 네. 신체적 기형도 생기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인데 네. 이런 아이고 참 제가 심장이 떨리네요. 얘기를 듣다가. 네. 그 반려동물을 우리가 키운다고 할 때 네. 정말 그런 개농장은 금지돼야 할 곳 같은데 네. 그 뭔가 금지되는 2000 몇 년까지 금지된다고 아까 말씀을 개식용 하셨죠. 공식이 이제 통과를 했고요. 네. 27년도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그리고 되는 거죠. 지금도 이미 개농장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불법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불법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잔인한 상황을 자초하면서 우리가 식용견을 문화라고 하면서 이걸 할 수가 있는가 하는데 마침 맞아요. 불법이 된 거죠, 이제. 활동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요. 그 이제 드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러니까 음식을 그러니까 그 누구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아닌 거라 생각이 드는데 활동가들이 많은 이야기가 여기 와서 한 번만이라도 이 환경을 본다면 먹을 수 없다, 네. 개를. 네. 네. 공감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여쭤본 이유는 왜 이토록 반려동물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전문 MC, 유치원, 패티켓에 대한 책 왜 이렇게 노력하는가 했을 때 그 계기가 네. 동물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에 깊이 공감을 해서 시작하신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7668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새싹 문자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축제나 행사도 있나요? 그런 데서 MC 하신다고 네. 했는데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전국 제가 해남도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반려견 축제를 진행을 했고요. 네. 뭐 수도권 서울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뭐 전국에 반려견 행사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시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서 맞아요.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다 하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람을 입양할 때도 조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강아지를 입양한다고 할 때는 어떤 환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주변에 야, 너 그 강아지 좀 입양해서 같이 한번 살아봐. 키워봐라고 이야기를 너무 쉽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도 보니까는 그 강아지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강아지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강아지 한 마리랑 살아간다라는 게 우선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들고 쏟아야 되는 에너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케어해주고 관리해주는 것도 분명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한번 강아지를 키워봐라는 게 이제는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제 책에도 이 강아지 입양 그리고 강아지랑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놨긴 했는데 나 강아지 키울 거야라고 하고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덥석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고, 많죠. 예. 왕왕 계시는데 이게 그 우리가 이거 뭐 물건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어떤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그것처럼 강아지를 함께 반려 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최소 3개월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다양한 강아지를 만나보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성향의 강아지 기질의 종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내가 활동적이면은 활동적인 강아지를 만나면 되고 내가 활동적이지 않은데 활동적인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 파양될 확률이 높아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보호자가 지치면 강아지가 파양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아지랑 함께 반려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된다. 한번 데리고 오면은 그때는 후회하면 이제 강아지가 파양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맞아요.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하고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네. 강아지도. 우리나라가 이 반려동물 유기 현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네. 여기서 지금 11만이 넘는다고 나왔는데 아까 퀴즈에서 네. 그 보호자를 못 찾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일까요? 이게 지금 집계로 잡혀 있는 수치가 11만이지 아,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는 어마어마할 거고요. 훨씬 더 많을 거다. 이게 파양되는 이유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 해서 파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집안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한데 이게 파양되는 이유들이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대한민국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입양자 교육이라든지 강아지에 대한 어떤 의무 교육이 진행된 후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키우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예뻐하면 된다 생각하고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우려면 교육을 받아라 하는 분위기가 되면 맞아요. 오히려 못 키우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못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정도로 네. 문제가 있나요? 많아요. 아, 어떤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동물 혐오자가 또 같이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다 강아지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보니 이 반려인들이 내 강아지를 어떻게 케어하냐가 곧 비반려인과 동물 혐오자들에게 비춰지는 강아지의 이미지인데 이러한 기본 교육이라든지 기본 케어를 하지 못한 보호자들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오히려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동물에 대한. 네. 그게 저 바로 떠오르는 게 산책할 때 맞아요. 개 목줄 없이 산책하면 무서울 때 있거든요. 큰 개들은. 그게 어떻게 그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죠. 아, 네. 개목줄을 네, 하게 안 법으로 하면 안 정해져 돼요. 있어요. 네, 무조건 해야 되고 이제 리드줄도 2m 이내로 개정이 되어 있고요. 밖에 나올 때는 무조건 리드줄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방금 이제 우리 DJ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혹 가다가 이제 오프리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리드줄을 하지 않는 보호자들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막 죽일 듯이 짖고 막 따라오면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친구는 딱 그 얘기하죠. 괜찮아, 우리 개 안 물어. 맞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주인만 안 물지. 물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많이 맞아요. 나와요. 공항에서. 네. 주인이나 안 물지. 네. 나를 안 물겠냐 이러면서 주인도 싸우시죠. 물어요. 심지어 그런 아이들은. 그런가요? 주인도 물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이제 반려견 훈련사 어떤 자격증도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물지 않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네. 아하. 내 강아지가 그렇구나. 아무리 착하고 나를 물지 않고 10년 동안 입질은 이제 강아지가 무는 거를 입질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10년 동안 입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얘는 물지 않는 강아지는 아니고, 왜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를 맡는다든가 어떤 자기도 모르게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얘는 물 수도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맞아요. 강아지는 누구나 문다. 그래서 물지 않는 강아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전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 강아지를 올바르게 케어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반려동물 문화가 더 많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저희 3802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목줄 없는 개 얘기했더니 떠오르셨나 봐요. 요즘 큰 개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엄청나게 큰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을 맞아요. 가끔 봐요. 네. 사람들이 큰 개를 좋아하나요, 요즘? 사실 이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문화가 바뀐 계기 중에 계기가 그 1박 2일에 혹시 상근이라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전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요. 네. KBS에서 진행됐던 1박 2일에 이제 나왔던 강아지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강아지랑 같이 여행을, 강아지랑 같이 밥을, 강아지랑 같이 무엇을 한다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상근이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어떤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면서부터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대형견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그 상근이라는 친구도 뭐 50kg 육박하는 대형견이거든요. 있었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 반려동물 문화가 커지고 주변에 이제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대형견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견, 소형견, 중형견 각 또 아이들마다의 그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만나보고 살아보기도 했는데요. 그 정말 그 느낌이 좀 다른 거. 진짜 대형견 친구들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더 사람 같은 네.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의지가 되고 맞아요. 소통이 되면서 키우고 네. 싶어하는 분위기가 되나 보죠. 있어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영두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친구들, 아이들 하는 건 모두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강아지. 네.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 또 말씀 들어볼게요. 2호 공감이 부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네, 반려동물 전문 MC 고영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580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지난번 강아지 축제 때 고영두 작가님 뵀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니 반갑네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산책은 매일 시켜줘야 되나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책에 대한 부분이 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산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강아지랑 소통할 수 있는 놀이를 좀 많이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산책 때문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시에 네. 보호자가 지치면 마찬가지로 파양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강아지에게 산책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고 했을 시에는 모두에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강아지랑 소통하는 놀이도 충분한 산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가 뭔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라. 맞아요. 산책을 신체 못한 활동 날은. 그리고 이제 보호자랑 어떻게 보면 소통인 거죠. 맞아요. 아하.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윤세호님이 반려 카페에 가서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거나 포옹해도 되나요? 그러셨어요. 네. 반려 카페는 가면은 강아지들이 있는 카페인가요? 아니면 보통 데리고 이제 오는 카페인가요? 뭐 애견 카페라고 표현하기도 네. 하고요. 그 상주하는 강아지들이 있는 곳에 비반려인들이 가서 강아지들을 만나는 공간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강아지 개물림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또 이게 애견 카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아지 입장에선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이 계속 오면. 맞아요. 네. 이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A라는 공간에 강아지 5마리가 있었다라고 했을 시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면 5마리를 모두 다 니드줄을 채워준 상태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애견 카페 들어가자마자 놀아라 하면서 니드줄을 풀어버리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가급적 만약에 강아지를 쓰다듬거나 안고 싶다라고 하면 보호자에게 먼저 여쭙는 거죠. 이거 이제 패트캣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그러는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여쭤봐서 보호자가 만져봐도 된다라고 하면은 만져보면 되고 만약에 거절을 하면은 그냥 네, 안 만지면 됩니다. 그냥 막 이쁘다고 막 만질 게 아니네요. 맞아요. 거리에서 길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면은 고양이가 무나요? 그러셨는데 네. 거리에서 길고양이를 만났을 때 막 쓰다듬어 주는 그런 건 조금 우선은 그 길고양이 중에서 사람의 손을 탔다라고 한다면은 다가와서 애교를 부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람을 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쓰다듬어 주고자 한다면 그 아이가 있는 활동 반경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근데 이게 너무 예뻐요. 네. 저도 고양이의 매력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고양이랑 강아지의 그 정말 다르거든요. 네. 매력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걸 만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만지게 되는데 이게 잘못됐을 시에는 아이가 활동 반경이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도망가는 네, 건가요? 아예 그냥 그 근처에서 아이를 쓰다듬어 주거나 만져 주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 먹을 거는 그 아이들이 먹는 또 공간들이 따로 있거나 할 거예요. 네. 길고양이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문제가 요즘에 캣맘 캣데디라 그래갖고 혐오하는 분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이렇게 학대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있어서 요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긴 해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해주셔야 될 말씀이 훨씬 더 많은 듯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일회용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한번 나와서 네. 또 짚어주시고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기후 변화에 특히 이 반려인들 1,500만 반려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4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 키운다라고 하는데 기후 변화에 어떤 큰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 30초 시간이 있을 듯해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도 진짜 한 네. 5분 얘기한 것 같은데 함께. 그러니까 벌써 끝났는데 네. 오늘 이제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유기견 친구들 한번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했을 시 정말 지자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기견 입양한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네, 저도 무엇인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네, 오늘 기후부클럽 고영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 언제든지 나누도록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